안녕하십니까. 의사랑 2000 요구사항 분석서 발표를 맡은 5팀 맷의 권형준입니다.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맷 소개. 두 번째, 프로젝트 MSA 소개. 세 번째, 변경사항. 네 번째, 모듈 분석. 다섯 번째, 시나리오. 여섯 번째, 세부 모듈 분석입니다. 첫 번째, MAT의 소개입니다. 이 마크는 저희의 팀 마크이며 저희 팀의 이름 MAT는 Medical System Analysis 팀입니다. 뜻은 의사랑 이전 시스템을 분석하는 팀입니다. 저희 팀의 구성도와 역할입니다. 김윤상 군은 프로젝트 설계, 그리고 일정 관리, 유즈 케이스 분석, 시나리오 작성, 문서 작성, 세부 모듈 구분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프로젝트 관리, 아키텍처 구현, 문서 작성, 세부 모듈 구분을 맡았습니다. 프로젝트 소개입니다. MSA란 메디컬 시스템 아날리시스의 약자로 의료 시스템 분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것과 같이 교수님께서 배포하신 의사랑 매뉴얼을 분석해서 요구사항 분석서로 만들어내는 것을 저희 프로젝트 MSA의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변경사항입니다. 이 그림은 저희가 LMS를 통해서 제출한 7주차 EMR 진료실 시스템 분석 문서입니다. 보시면 아시다시피 겉으로 살짝 보았을 때 문서화가 덜 되어 있는 게 눈에 띄고 내용이 부실해서 저희가 8주차 강의를 들으면서 부족한 부분이랑 그리고 수정해야 할 점이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파악을 해서 새로 만든 것이 다음에 저희가 보여드릴 파일입니다. 이게 좀 작게 나와서 잘 안 보일 수도 있지만 일단 부족했던 점인 시나리오랑 유즈 케이스를 채워서 문서화 작업을 저희가 했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변경점을 보여드리자면 일단 첫 번째로 문서의 표지를 저희가 깔끔하게 변경했습니다. 보시는 것 같이 왼쪽에 저희가 제출했던 문서의 표지는 좀 밋밋하고 뭔가 꾸밈이 없어서 좀 허전함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오른쪽에 새로 작성한 문서의 표지로 변경을 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팀의 로고를 작성하고 어, 문서의 내용을 좀 더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 같이 문서의 목적이나 그리고 확립 그리고 세부적인 디자인 같은 걸 수정했고요. 최대한 깔끔하게 작성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시는 것 같이 문서 머리 서식을 지정하고 그리고 팀 로고를 설정해서 뭔가 저희가 팀을 이뤄서 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런 걸 보여드리는데 저번에 제출했던 문서보다 더 잘 보여주게 작성을 했고요. 그리고 위에 저렇게 머리말을 깔끔하게 작성해서 뭐 프로젝트명, 문서명, 작성자, 그리고 이 페이지의 책임자, 관리자 이런 것들을 잘 나타내게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모듈 분석입니다. 일단 위에서 보시는 것 같이 그 각 부주제에 뭐 아키텍처하고 권형준 이렇게 써 있는데요. 음, 그 부주제에 달린 이름이 그 작업의 책임자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쪽 부분 아키텍처 작성을 맡았고요. 일단 이 부분은 환경 설정이랑 기초 자료 설정 아키텍처입니다. 이게 좀 화면이 작아서 잘 보이지 않는데 일단 환경 설정 부분이랑 기초 자료 설정 부분을 서브 시스템으로 나눴습니다. 그리고 각 모듈들을 작성했는데요. 이게 좀 크기를 더 키워서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렇게 하면 되나? 됐다. 여기서 일단 보시면은 요양기관 정보 입력 모듈이 일단 가장 처음 시작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용자 정보나 수정 쪽으로 요양기관 정보가 들어가고 의학 정보, 의학 분업 정보 입력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사용자 정보 입력 및 수정에서 권한 설정, 그룹 정보 설정, PC 정보 입력으로 데이터들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PC 정보에서 세부 설정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환경 설정에는 병동 정보 입력도 있고요. 기초 자료 설정으로 넘어갑니다. 여기서 세부 설정에서 등산 코드, 병명 코드, 방사선 코드, 검사 코드를 설정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넘어가요. 그러면 여기서 묶음 이 코드 4개를 묶음 코드화 시키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용법이랑 기초자료 환경 설정, 예방주사 코드가 처방 코드 쪽으로 들어가고 이 묶음 코드 쪽으로 이 처방 코드가 들어가고 그리고 처방 코드는 코드 연결하는 부분으로 묶음 코드랑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요양기관 정보도 코드 연결에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이 문재인이랑 바이탈은 그 기초 자료 설정에 따로 있는데 이미지 같은 경우는 그 사용자의 이미지 그 사용자의 정보나 입력 및 수정할 때 뭐 이미지 같은 게 사용자의 얼굴이나 이런 게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일단 여기도 제가 작성했고요. 그리고 진료실 아키텍처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서브 시스템을 진료실로 잡았고요. 그리고 각각의 모듈들로 구성했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확대를 해서 좀 보면은 일단 환자 정보가 있고요. 그리고 일단 대기 환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 환자의 환자 정보를 환자 정보 쪽으로 넘겨주고, 그다음에 대기 환자에서 나오는 정보가 문진이랑 바이탈 사인 쪽 모듈에 들어가고요. 그리고 바이탈 사인에서는 성장 발육 곡선 쪽으로 들어가서 이 성장 발육 곡선이 이 성장 발육 곡선 정보가 환자 정보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검사 모듈에서 시력 검사, 청력 검사, 병리 검사, 방사선 검사 모듈로 나눠서 들어가게 되고요. 이 검사 정보가 증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증상 모듈로 들어가게 되고, 이 소견 모듈에서 이 증상 관련된 정보들을 바탕으로 뭐 특이 증상인지 뭐 과거 증상 조회를 해서 이 증상 정보를 그 병명으로 특정 지을 수 있게 보내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묶음진료에서 이 병명의 정보를 보내주고, 묶음진료 정보를, 그리고 병명에서 조회 및 수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처방을 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묶음진료에서 이 처방 모듈에도 정보를 보내주게 되고요. 그리고 이 처방에서 예방주사를 모듈이랑 연결돼 있어서 만약에 주사를 놔야 되겠다 싶으면 이 예방주사 모듈에도 정보를 보내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사선 검사 쪽에서는 그 이 영상 모듈이랑 연결이 돼 있어서 이 영상 정보를 이 그래픽 모듈에 보내주게 되고, 이 그래픽 모듈에서 그 영상화 작업을 그래픽 작업을 한 다음에 이 환자 정보에 그 방사선 검사해서 그 영상 모듈에 보낸 자료들을 이렇게 보내주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처방한 그 처방 정보도 환자 정보에 모듈에 저장하게 됩니다. 다음은 보험과 아키텍처입니다. 보험과 아키텍처는 일단 보험 검색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보험 검색 모듈에서 일단 서브 시스템으로는 보험과 하나가 있고요. 그래서 보험 검색을 하면 보험 선택을 하고, 그리고 명세서 생성을 합니다. 그 다음에 진료비 청구서 생성 모듈로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 진료비 청구서가 제대로 작성됐는지 아니면 잘못 작성된 부분이 있는지 오류 수정 모듈을 이용해서 체크하고요. 그리고 화면 심사 모듈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화면 심사 모듈을 통과하면 명세서 출력 모듈로 넘어가서 명세서를 출력하고, 그 다음에 보험 청구 모듈로 넘어가서 CD로 청구할 건지 뭐 EDI로 청구할 건지 이 모듈을 나눠서 진행되게 됩니다. 다음은 관리과 아키텍처입니다. 일단 일정이랑 예약 관리 모듈이 있고요. 이 모듈에서 오늘의 할 일, 그리고 일정 예약 관리 모듈로 넘어가고, 여기서 DM 발송 모듈, 그리고 입원실 관리 모듈, 그리고 통합 백업 관리 모듈로 각각 오늘의 할 일이랑 일정 예약 관리 정보를 보내주게 됩니다. 그러면 입원실 관리 모듈 같은 경우에는 그 내역이랑 조회 및 검색 모듈을 사용할 수 있게 그 보내주고, 통합 백업 관리 모듈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베이스 백업 모듈이랑 스케줄 백업 모듈, 그리고 이미지 백업 모듈로 각각 나눠서 필요한 정보를 보내주게 됩니다. 그리고 재고 관리 모듈 같은 경우에는 제약사나 거래처 관리 모듈이랑 그리고 처방, 재고, 내역, 구입 관리 모듈로 정보를 보내주게 되고, 이 두 개의 모듈은 항정 대장 모듈이랑 그리고 통합 백업 관리 모듈에 데이터를 보내주게 됩니다. 그리고 구입 내역 관리 모듈 같은 경우에는 재고 관리 모듈이랑 연결돼 있어서 각각의 그 서로 연동되어 있어서 그 정보를 주고받고 하고요. 그리고 제약 구입 내역 관리 모듈에서 제약사 거래처 관리 모듈이랑 가중 평균가 관리 모듈로 정보를 구입 내역 관리 정보를 보내주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통합 백업 관리 모듈에 정보를 제공하고요.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백업이나 스케줄 백업, 이미지 백업 이런 부분으로 저장하게 됩니다. 데이터를. 그래서 향정 대장 같은 경우에는 향정 신성 대장 모듈이랑 처방전 출력 모듈에 각각 연결되어 있어서 정보를 전달하고요. 그리고 통계 모듈에 일정 예약 관리나 재고 관리, 구입 내역 관리 모듈이 연결되어 있어서 정보를 제공하게 됩니다. 시나리오입니다. 이 부분은 부주제에 보이는 것 같이 김윤상 군이 맡아서 작성을 했고요. 일단 유즈 케이스를 기반으로 각 사용자별 시나리오를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관리자 설정 시나리오는 처음 프로그램의 설치 후에 병원에 대한 정보를 입력할 때의 상황을 가정하여 작성하였고요. 그리고 의사 기초자료 설정 시나리오 또한 초기에 설정되어 있지 않은 기능들을 설정할 시에 어떻게 설정할지 고민을 하여 시나리오를 작성하였습니다. 일단 이 관리과 유즈 케이스를 보면은 관리자가 병원 정보 입력, 그리고 사용자 정보 입력, PC 정보 입력, 병원 정보 입력, 세부 설정, 전문의 설정, 개인 정보 관리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병원 정보 입력에서 의약 본업 입력, 그리고 사용자 입력 정보 입력에서 사용자 권한 설정, 그룹 정보 설정, 그룹별 CRM 설정, 환자 그룹 설정으로 나눠서 할 수 있고요. 관리자가 개인 정보 관리에서 내역 조회나 내역 파기 관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선 관리자가 아니라 의사죠. 의사가 기초자료 설정에서 이미지나 바이탈, 문진, 코드 연결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사용하는데, 이미지랑 바이탈, 문진을 조회 및 수정하고, 그리고 코드 연결을 설정해서 묶음 코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묶음 코드를 작성하고 뭐 검사 코드나 방사선 코드, 병명 코드, 증상 코드, 처방 코드 이런 것들을 합쳐서 묶음 코드를 작성하겠죠. 그리고 조회 및 수정을 하고, 처방 코드에서 예방 주사 코드랑 요법 코드 같은 게 있고 조회 및 수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직노쉘 유즈 케이스 분석입니다. 이 부분 역시 김윤상 군이 작성을 했고, 직노쉘 유즈 케이스 분석입니다. 일단 의사는 뭐 대기 환자, 그리고 바이탈 사인, 문진, 검사, 그래픽, 증상, 병명, 처방,
환자 정보, 영상 소견, 환경혈자용 등을 사용하고요. 바이탈 사인에서는 성장 발육 곡선, 그리고 문진에서도 성장 발육 곡선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검사에서 시력 검사, 청력 검사, 병리 검사, 방사선 검사 쪽으로 이어져 있고요. 그리고 증상에서 특이 증상이나 과거 증상 조에 연결돼 있고, 병명에서 조회 및 수정을 하고, 처방에서 예방 주사로 연결돼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 정보에서 조회 및 수정을 할 수 있고, 처방에서 처방이나 과거 증상 조회, 특이 증상 등을 묶음 진료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부 보험과 역시 김윤상 군이 유즈 케이스 작성했고요. 그리고 보험과 같은 경우에는 보험과에서 진행을 하겠죠. 보험 선택을 하고 검색, 오류 수정, 화면 심사, 명세서 출력, EDI 청구, CD 청구 등이 있고, 검색에서 명세서 생성, 진료비 청구서 생성 등이 있고, EDI 청구에서는 변화 및 송신을 하고 수신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관리과 같은 경우도 김윤상 군이 유즈 케이스 작성했고, 통계랑 DM 발송, 재고 관리, 그 관리과에서 일단 하고요. 통계, DM 발송, 재고 관리, 향정 대장, 그리고 일정 예약 관리, 입원실 관리, 구입 내역 관리, 통합병원 관리 등을 합니다. 그리고 재고 관리에서 제약사랑 거래처를 관리하고, 처방 재고 내역 구입이랑 관리를 실시합니다. 그리고 향정대장에서 향정신성대장이랑 처방전 출력을 보통 하고, 일정 예약 관리에서 오늘의 할 일이랑 일정 예약 관리 같은 경우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입원실 관리에서 내역 조회 및 검색하고, 구입 내역 관리에서 제약사 거래처 관리하고요. 가중평균가를 관리합니다. 통합 백업 관리에서는 데이터베이스 백업하고, 스케줄 백업하고, 이미지 백업 등을 합니다. 이 부분은 세부 모듈 분석입니다. 세부 모듈을 어떤 방식으로 설정했는지 소개하자면, 메인 모듈에 어떠한 기능이 있는지 살펴보고 해당 내용을 분석해서 세부 모듈화를 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메인 모듈에 있는 기능들을 세부 모듈에 설명되어 있는 구조로 작업했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 같이 왼쪽에 있는 부분들을 오른쪽에 있는 모듈로 각각 세부 모듈화를 진행해서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과 같이 이 부분은 김윤상 군과 제가 같이 작성을 했고요. 그래서 크게 4가지 모듈로 나눴습니다. 환경 설정 모듈, 세팅 모듈이라고 말을 했고요. 설정했고, 그리고 환경 설정, 세부 설정 모듈을 세팅 디테일 모듈로 해서 SSD 뭐 이런 식으로 했고, 진료실 모듈 같은 경우는 오피스 모듈이라고 해서 SO 이런 식으로, 그리고 진료실 세부 설정 모듈은 오피스 디테일 모듈에서 SOD 이런 식으로, 그리고 보험 청구 모듈은 인슐런스 클레임 모듈이라고 해서 SIC, 그리고 보험 청구 세부 설정 모듈은 인슐런스 클레임 디테일 모듈이라고 해서 SICD, 그리고 관리 지원 모듈 같은 경우는 매니지먼트 모듈이라고 해서 SM, 관리 지원 세부 설정 모듈은 매니지먼트 디테일 모듈이라고 해서 SMD 이런 식으로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시나리오를 살펴보면은 이 부분은 김윤상 군이 작성을 했고요. 관리자 설정 시나리오를 뭐 이런 식으로 뭐 프로그램 설치 후 기본적인 설정을 해준다, 자신이 속한 정보를 입력 수정한다, 뭐 이런 식으로 관리자 설정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그리고 의사의 기초자료 설정 시나리오를 다 하나하나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의사 진료실 시나리오도 작성했고요. 그리고 보험가 시나리오, 그리고 관리과 시나리오 이렇게 다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세부 모듈 분석을 살펴보면은 보이는 것 같이 이런 내용들을 깔끔하게 정리해서 이렇게 각각의 모듈화를 진행했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최대한 깔끔하고 어떤 사람이 보더라도 이쪽 관련된 분이 보시면은 이게 이런 내용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게 작성하려고 정말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환경 설정 세부 모듈 같은 경우는 저랑 김윤상 군이 작성했고요. 그리고 진료실 모듈 같은 경우는 제가 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진료실 모듈은 김윤상 군이 또 작성을 했고요. 그리고 진료실 세부 모듈 같은 경우는 제가 나눠서 작성을 하였습니다. 이게 근데 김윤상 군이랑 제가 작성을 하면서 의견을 공유하면서 같이 한 부분들이 좀 많아서 실제로는 작업을 같이 한 부분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선행 과목을 수업을 안 들어서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좀 수업을 좀 만약에 저 혼자 이런 것들을 진행했으면 좀 힘들었을 것 같은데 김현상 군이 많이 도와줘서 그래도 그 진도를 따라가는데 도움이 정말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쭉 작성했고 보험성공 모듈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관리자원 모듈, 세부 모듈 다 작성했고 이상으로 저희 5팀 MAT 팀의 프로젝트 MSA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긴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수님.